직류전동기의 운전법 그랬어요. 자, 직류전동기의 운전법을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주어진 것이 전동기거든요. 전동기라는 자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동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기동 시에는 일단 뭐가 흘러요? 대전류가 흐릅니다. 기동 시. 그러면 기동 시에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기동 시의 전류를 어찌해야 돼? 줄이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돼요. 줄이는 방법.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나와요. 단상 보세요.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나중에 배울 때 삼산 유도 전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단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220V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삼상이라는 것은 380V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도전동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동기는 거의 다 유도전동기입니다. 인덕션이에요, 인덕션. 그런데 그러면 단상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되는 거 뭐 세탁기랄지 그 다음에 믹서기랄지 이런 쪽은 다 단상유도 전동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도 전동기에서 단상유도 전동기가 있고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2차 실기에 보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 그 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 뭐 3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서 첫 번째,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전전압 기동이 있고요. 이게 직입 기동이거든요. 직입 기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Y 데이터. 그 다음에 리액터,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단상유도 전동기라는 것은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페이딩 구입형이 있거든요. 기동 방식에가. 그런데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보다 이 삼상 유도 전동기 방식에는 뭐 전전압, 그 다음에 Y 델타, 리액터, 기동 보상기법인데 나중에 2차에 들어가 보면 이 Y 델타 기동 방식이라는 자체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실제로. 시퀀스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뭘 한다? 뭐를 제한하고 있다? 기동 전류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Y 델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하고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인데 우리가 지금 전동기라는 자체는 크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논하는 전동기는 첫 번째 직류에서 논하는 직류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의 전동기는 조상설비로 쓰기 때문에 그거는 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 번째 이제 논하는 것이 단상 유도 전동기거든요. 그러면 이 직류 전동기의 운전법에서 기동시에 줄이는 방법, 그래서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기동시 전류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동시 전류를 줄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항기를 무슨 저항기를 썼냐면 자 보세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림상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이쪽이 IA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는 무슨 기전력이라고 하냐면 역기전력이란 말을 써요. 왜? 이 전기자 저유하고 이 가해진 유도 기전력하고 서로 뭐예요? 반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 개념을. 자, 그런데 거기가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가 이제 분권 전동기를 그려보면 이게 지금 계좌죠, 계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직류기는 전동기가 있는데 계좌가 회전해요, 전동기가 회전해요? 계좌가 회전을 해요, 전기자가 회전을 해요? 응? 발전기를 할지 그 그림을 보시면 반드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계좌죠. 그 다음에 요놈이 전기자예요. 실제로. 그러면 직류 전동기가 그것은 누가 회전하는 거예요?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예요. 전기자. 이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계좌하고 전기자가 있는데, 예? 계좌는 뭐가 돼 있고, 고정이 돼 있고, 전기자는 뭐예요? 회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을 갖다가 회전 전기자형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쓸 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회전 전기자형은 어디에서 말하는 거다? 직류에서 말하는 거고, 만약에 계좌가 회전이고, 전기자가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회전 계좌형이란 말을 쓰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쓴다? 동기기에서 써요. 또 동기기에서. 그래서 동기기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회전 계좌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전 계좌. 그런데 계좌도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도 고정이 있어요. 그런데 회전자가 유도자예요. 계좌 전기자가 고정이 돼 있고, 자, 고정이 되는데 회전자가 유도자예요. 그럼 이거는 유도자형 발전기예요. 또 유도자라면 코일이에요. 코일 발전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직류기라는 자체는 뭐가 회전하고 있다? 뭐가? 전기자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발전기예요? 분권 전동기가 되겠죠. 그러면 분권 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좌라는 부분도 있고 전기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번 그림을 봐보세요.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저항을 하나 집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 표시는 가변이란 말이에요. 가변이에요, 가변. 그러면 가변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저항값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면 계좌 쪽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또 RF라는 것이 하나 집어넣었죠. 예? 이렇게. RF라는 것이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기동저항기, 자, 이거를 지금 기동저항기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자, 명칭을 볼게요. SR이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기동저항기예요. 아시겠어요? 스타트 레지스터. 응? 그 다음에 FR이라고 표시되는 거예요. 계좌전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동저항기가 있고 계좌전환기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보세요.
기동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토크는 어찌해야 돼요? 올려줘야죠. 전동기니까 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 해보세요. 기동 전류는 제한을 시켰다. 토크는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동장기는 뭐로 되는 거야? 최대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 됐든가. 응? 최대. 왜? 기동장기가 최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응? 기동장기를 최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전격 전류를 갖다가 어찌입니까? 제한을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동장기, 우리 책에는 RS라고 했습니다. 이 SR이라고 하는 곳 있어요. 스타트 레지스터니까 최대고. 그 다음에 계좌저항은, 자, 계좌저항 한번 볼게요. 토크는 뭐예요? 토크는? 분권전도계 토크는 뭐예요? K, 파이에 뭐예요? IA죠. 전동기. 직권전도계 토크는 뭐예요? K에 파이에 IA인데 이놈은 IA에 비례하잖아요. 이놈은 뭐예요? IA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직권전동기의 토크가 세다고 지칭을 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자, 속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회전 속도가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R이죠. 그러면 이 파이 값이라는 자체가 0 돼버리면 N은 무한대로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IF라는 자체는 여기에서 IF니까 무슨 전류예요? 계좌 전류는 거의 뭐하고 같아야 된다? 파이하고 같아야 된다. 파이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다? 기동장기는 최대가 돼야 되고 계좌저항은 어찌해야 된다? 계좌저항은 최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동법이라는 자체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그거죠. 직류전동기 운전법에서 계좌저항기는 뭐고 최대로 놓고 기동저항기는 뭐가 돼? 기동저항기는 최대로 놓고 계좌저항기는 뭐된다? 최소다. 이걸 물어본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속도제어예요. 속도제어. 근데 이제 속도제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속도제어는 N이잖아요. N은 파이분의 V-IA RA. 자, K 값은 상수값이니까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놈은 상수값이니까.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 N이란 직류전등의 속도장 방식은 첫 번째 V 있죠. V. 그 다음에 두 번째 RA 있죠. 네? RA.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 세 가지 제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어 여러분들 보시면 이 계좌 제어는 주로 어느 쪽에서 쓰느냐? 여기 계좌 제어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파이라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제어다? 계좌 뭐? 제어. 예? 계좌 제어. 그러면 R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RA는 뭐예요? 무슨 제어? 무슨 제어? 무슨 제어? 저항 제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V라는 제어가 있죠.
이거는 전압 제어. 그러면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뭐다? 전압 제어, 저항 제어, 무슨 제어가 있다? 계좌 제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계좌 제어란 말은, 자, 첫 번째 계좌 제어를 그릴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뭐냐면 F예요, F. 그럼 여기가 뭐예요? RF예요. 계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면 RF라는 것은 계좌량이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IF가 되겠지. 응?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계좌라는 부분, 계좌라는 부분을 넣어서 여기를 제어를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계좌니까. 다음에 이 그림이 잘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이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제어? 저항 제어가 돼요. 여기가 RAD 제어란 부분이. 그래서 보통 기능사 쪽에서는 이걸 않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속도 제어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이거는 안 물어봐요. 거의 안 물어봐요.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전압 제어고요. 두 번째 물어본 것이 이 계좌 제어예요. 계좌 제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뭐가 된다? 전압 제어를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먼저 계좌 제어는 어디에 쓰냐면 계좌 제어는 타 여자하고 분권입니다. 네? 타여자하고 분권이에요. 계좌 제어가. 전압 제어는 어디냐면 타여자예요. 네? 전압 제어는 타여자다고. 그 다음에 저항 제어는 분권하고 직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종류가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계좌 제어는 다른 거 다 연결하지 마시고 무슨 제어를 하겠어요? 무슨 제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계좌 제어가 무슨 제어? 출력 제어라고 했어요. 예? 정출력 제어. 그 다음에 전압 제어는 뭐라고 했어요? 토크 제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정출력 제어가 뭐고, 정토크 제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좌 제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V하고 여기 V값이 있죠. V하고 RA가 일정해요. V하고 RA가 일정하면 뭐가 있다면 부하가 일정해요. 이해하셨어요? V하고 RA가 일정하면 부하가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V하고 RA가 일정하니까 부하가 일정하니까 결론적으로 뭣도 일정한 거예요? 출력도 일정한 거예요. 출력도. 그래서 무슨 제어를 한다? 무슨 제어를 한다? 정출력 제어라고 이렇게만 물어볼 거예요. 정출력 제어가 뭐냐? 그러면 계좌 제어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저항 제어는 저항 제어라는 것은 이거는 직병렬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직병렬. 직병렬. 그래서 일단 저항 제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저항제 자체는 실제로 사용을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가장 많이 대두된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전압제예요. 전압제. 자, 전압제의 뜻을 보면 뭐라 하겠어요? 공급 전압의 변화에 의한 뭐가 변화가 된다?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설치비는 고가이나 효율이 좋고 광범위하다. 자, 보세요. 지금 저항제와 계자제 중에서 가장 고가가 이게예요. 고가. 고가란 말은 좋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디에 쓰일까?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한번 따져볼게요. 이 전압제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V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놈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뭐가 상승해요? V가 상승하면 뭐가 상승하는 거예요? V가 상승하면 N이 어떻게 돼요? 상승합니다. 네? 그 다음에 V가 상승했으니까 이 값도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V가 커졌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V가 커지고 N이라는 자체가 커지면 E도 커졌을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전격 전력, 전격 출력, 이것도 어떻게 돼요? 같이 커져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토크는 어떻게 돼요? 토크가 두 개 있죠. 0.975의 n분의 p가 하나 있고요. 응? 그 다음에 토크가 9.5의 n분의 p가 있죠. 이 단위는 무슨 단위예요? 0.975는 무슨 단위예요? 킬로그램 미터고. 여기는 얼마예요? 미터잖아요. 그러면 이 값에서 봤을 때, 그러면 V가 변화해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토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전압제어는 무슨 방식이다? 무슨 방식? 정토크 제어. 이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 문제가 좀 비싼 것이 이거 있어요. 앞에서 배우실 때 우리가 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정률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이거 있어요. 뭐 탄소 브러시. 이거는 접촉장이 큰 거 썼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정률하겠어요? 저항 정률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극이라고 배웠죠. 보극은 뭐예요? 무슨 정리에 또 해당돼요? 전압 정리에 해당돼요. 왜? VL은 L의 BT분의 뭐? DI니까. 응? 그래서 이 리액턴스 전압을 줄여야죠. 줄이기 위해서는 L값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정토크 제어, 그 다음에 정출력 제어 그랬어요. 자,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도 뭐예요? 제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제어는 정토크 제어고, 그 다음에 계자 제어는 뭐다? 정출 제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논하는 방식에서 좀 이제 깊게 들어가겠죠. 이 전압 제어 방식에는 뭐 있다? 전압 방식인 것은, 응? 전압 제어 방식은 뭐다?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이게 가장 많이 돼요. 전압 제어 방식의 종류가 첫 번째
워드, 레오나드 방식 있죠. 예? 두 번째, 이그너 방식이죠. 자,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있고 이그너 방식을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가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그너 방식 중에서 자, 이 속도 제어를 할 때 부하가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부하가 작은 경우도, 부하가 일정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언제 쓴다?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언제 쓴다? 부하의 변동이 심하지 않는 경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방식은 뭐에 쓰겠어요? 부하의 변동이 심한 경우예요. 심한 경우. 그러니까 부하의 변동이 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부하의 변동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하의 변동이 심하지 않는단 말은 뭐예요? 부하가 무슨 부하예요? 이게 부하가 무슨 부냐고? 소형 부하. 여기는 무슨 부하? 대형 부하.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어디에 쓰겠다?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부하의 변동이 심한 경우는 어디요? 우리가 보통 대형 부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철이랄지 제철, 재현, 또 아변 있죠. 이럴 때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그너 방식은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설치할 것이 바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플라이 뭐다? 휠을 설치한다. 자, 플라이 휠이죠. 휠이 뭐예요? 휠이 뭐냐고? 휠 바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퀴에다가 뭐를 붙인 거예요? 이걸 붙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속도를 어쩐다? 일정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형부에 쓰는 것보다 플라이 휠. 이거에 많이 나올 거예요. 플라이 휠. 그 다음에 네 번째, 직병렬 제어에서 전기 철도. 그래서 속도 제어 방식에 네 가지를 쓰라고 하면 뭐다? 이 직병렬 제어는 직권전등기만 써요. 직권전등기. 그러면 크게 잡으면 속도 제어는 다 뭐다? 무슨 제어? 전압제어, 저항제어, 무슨 제어? 계좌제어. 모르면 일단적으로 다 문제는 어느 쪽에서 만들어냐면 거의 다 전압제어에서 만들어져요. 뭔만 빼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냥 물어볼 때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에서 정출력 제어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요. 그러면 그때 제어가 무슨 제어다? 계좌 제어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제동법이에요. 제동법. 제동법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동. 제동법은 뭐예요? 제동이란 말은 뭐예요?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제동법. 자, 제동법은 첫 번째 발전 제동이 있고 두 번째 회생 제동이 있고 세 번째 역전 제동. 또는 플러기. 자, 크게 제동법은 발전제동, 그 다음에 회생제동. 회생제동은 주로 어느 쪽에 쓰냐면 여기는 전동차 있죠. 전동차에서 어디에 쓸 때? 내리막길에서 사용해요.
내리막길에서. 그 다음에 역전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급정지예요. 급정지. 급정지. 그래서 또는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 플러깅이란 말도 써요. 플러깅. 그러면 급제동을 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역상이란 말도 쓰고요. 역전이란 말도 써요. 아시겠어요? 역상이란 말도 쓰고 역전이란 말도 쓴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역전제동이 되면 첫 번째 직류전동기. 직류전동기에서는 반드시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회전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죠. 예? 회전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회전 방향을 바꾸면 이거는 뭐를 하는 거다? 전기자 전류나 계좌에 접속을 어찌해야 된다? 바꾼다. 전기자 전류나 계좌의 접속을 바꿔야만 뭐가 된다?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또는 삼상유도 전동기가 나와요.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정역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 개의 선 중 두 개의 선을 어딘다? 선을 바꿔야 돼요.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세 개의 선 중 두 개의 선을 바꾸면 뭐가 된다? 정역이 돼요. 어디에서는? 어디에서? 삼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삼상. 직류기는 어떻게 된다?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나 계좌의 접속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뀐다?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극성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세 개의 선 중에 두 개의 선을 바꾼다. 자, 그러면 26페이지에 1번 볼게요. 계좌자항기는 어쩌라? 계좌자항기, 기동자항기는 어떻게 하고? 최대. 기동자항기는 최대요. 그러면 계좌자항기는 어쩐다? 최소입니다. 최소. 두 번째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뭐다? 전압 제어요. 세 번째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무슨 제어? 정출력이라고 있어요. 정출력. 이렇게 나오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온 문제예요. 네 번째, 오드 레오나드의 속도 제어는 어느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드 레오나드 방식이라 할지 이그너 방식은 다 무슨 제어 방식이다? 전압 제어의 방식이에요. 전압 제어의 방식이라고. 5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맺은다. 회전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의 접속을 바꿔야 돼. 접속을. 그 다음에 28페이지 볼게요. 나중에 이제 그 28페이지 보면 손심의 효율은 다 똑같은데요.
선심 및 효율에서 여러분이 가장 구분을 하실 것이 회전기기하고 그 다음에 정지기기 있죠. 네? 그러니까 회전기기하고 정지기기가 있는데 회전기기는 뭐예요? 직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기기도 있습니다. 정지기기는 뭐예요? 변압기가 있어요. 그러면 회전기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기계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기계선은 뭐다? 풍선하고 무슨 선? 마찰선이 존재해요. 그런데 정지기기는 뭐가 없다? 기계선이 없다. 없다. 이걸 많이 물어봐요. 기계선은 무엇을 말하냐? 풍선하고 마찰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베어링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직류기란 자체는 우리가 회전기기잖아요. 회전기기. 자, 회전기기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 선시 로스. 자, 우리가 손실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정선이라는 것이 있고요. 고정적으로 생기는 손실. 그 다음에 가변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변. 이거를 우리가 부하선이라고 해요. 자, 고정은 고정적으로 생기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부하를 걸지 않았어도 생기는 손실이라고 해서 무슨 손이란다? 무슨 손? 무부하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부하를 걸지 않아도 생기는 손실이에요. 이게 고정적인 손실이라고요. 그러면 가변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하를 걸었을 때 생기는 손실이에요. 부하를.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정손이란 자체가 대표적인 것이 뭐다? PI입니다. 그러면 PI를 갖다가 뭐라 한다? 철선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하선의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동선이라고 그래요. PC, 코퍼. 이게 무슨 선? 동선이에요. 동선. 그러면 이 철선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볼게요. 이 철선에는 히스테리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와류선이 있어요. 이게 히스테리 손이죠. 그 다음에 와류선. 히스테리. 그러면 이 히스테리 선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집어넣었어요? 주선을 함유를 할 거예요. 와류선을 할 때 줄이기 위해서 뭐예요? 상층을 시켰어요. 맞죠? 상층 뭐다? 주소를 함유를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pH라고 표시된 것은 지금 시그마 H F의 BM의 1.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그마 이거는 히스테리 상수값이에요. F에 BM에 1.6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스테리 선이. 그 다음에 와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2에 K 도전율 그러면 T에 F에 BM의 제곱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시그마 2에 K에 F에 T에 BM에 뭐? 매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히스테리 선하고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 선은 마류 선하고 보면 여기는 두께에 비례하죠. 두께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층이 얼마? 몇 미리? 0.35mm라고 했잖아요. 두께가. 두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실 때 직류기는 기소의 함율이 얼마예요? 1에서 얼마예요? 1.4예요. 이게 나중에 이 기소 함유량 있죠? 이 기소 함유량이 동기기하고 변압기에서는 다 달라요. 또 숫자 개념이라. 그래서 철선을 줄이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뭐다? 규소를 함유를 시키고 뭐를 시켜라? 성층을 시켜라.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선 그랬죠. 기계선은 어디에만 나온 거예요? 기계선은 어디에만 나오는 거라고? 기계선은 회전자에서만 나와요. 회전자에서. 그런데 직력이라는 자체는 회전자가 누가 하고 있어요? 전기자가 하고 있다니까. 전기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임해 보시면 회전자, 전기자의 회전에 의한 손실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뭐가 있다? 풍선하고 뭐가 있다? 마찰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찰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마찰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류자와 브러시 등의 마찰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찰한 선을 갖다가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부하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부하선은 가변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선은 PC는 뭐다? 자 보세요. 이게 전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이거는 I의 제곱의 R이 돼요. 그러면 이 부하선은 또는 무슨 말하고 같아요? 무슨 선이다?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응? 저항선이라고. 그래서 PC는 I 제곱의 R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흘려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 다음에 표유 부하선은 스테이 로드 로스라고 했죠. 그래서 표유 부하선은 볼게요. 이거는 회전자가 가면서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밝혀질 수가 없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못한다. 측정이 어쩌다? 곤란해. 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표현을. 그러니까 철심 내부에 누설이 발생해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누설 자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부하선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앞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효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효율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밑에 효율을 볼게요. 효율은 에타라고 합니다. 자, 효율은 에타인데 효율에는 첫 번째 실측 효율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학 효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실측 효율하고 귀학 효율의 차이점은 뭘까요? 효율이니까 뭐예요? 에타라고 하면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맞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측이란 말은 실제 입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하겠다? 출력을 찾아서 효율값을 계산한 것이 바로 실측 효율이에요. 그런데 전동기랄지 발전기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측 효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쓰는 목적이 무슨 효율을 쓸까? 귀학 효율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학 효율이란 말은 뭐냐? 한번 볼게요. 입력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에요. 그러면 출력은 뭐예요? 입력 빼기
손실이에요. 맞죠? 그러면 귀하효율이란 말은 뭐예요? 응? 귀하효율은 기계적인 동력을 입력 또는 뭐? 출력 또는 뭐? 손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동력을 입력, 출력, 손실로서 더하는 것이 무슨 손실이다? 귀하 효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적인 동력을 입력, 출력, 손실로 해보니까 오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측 효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귀하 효율을 물어볼 수 있는데 대부분 물어본 것은 귀하 효율을 물어볼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고요. 출력은 입력 빼기 손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전기하고 변압기를 같아요. 효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동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해보시면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거죠.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전동기는 뭐예요? 이 만들어진 거를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가 안 되면 귀하 효율을 찾을 때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어떻게 찾아라? 일단 출력이 2번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입력이라는 자체가 2번이 나오면 돼요.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아,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출력이 2번 정도 나오면 된다. 그 다음에 전동기는 입력이 2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귀하 효율은 입력과 출력 손실을 이용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귀하 효율을 표시할 때, 자 보세요. 원래 실측 효율이 이렇게 생겼죠. 입력분의 출력이다. 예? 그러면 내가 이 효율이라는 자체, 이 실측 효율에서 전동기, 발전기하고 변압기를 표시하고 전동기를 표시하면 발전기는 출력이 몇 번 들어가겠어요? 2번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기 출력이 한 번 나왔죠. 예? 그러면 입력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요. 출력. 예? 플러스 손실은 뭐다? 출력. 이게 뭐다? 발전기하고 뭐의 효율? 변압기 효율이에요. 보시면. 응? 자, 전동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에탄은? 입력분해 출력이죠. 뭐가 2번 나와라? 뭐가 2번 나와라? 입력. 그러면 입력 나왔죠, 한 번. 예? 그러면 입력은 또 뭐예요? 출력은? 입력에서 뭐를 빼야 돼요? 손실을 빼야 하잖아요. 그러면 입력 빼기 뭐가 된다? 손실. 이게 무슨 효율? 무슨 효율? 전동기의 귀하 효율이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귀하 효율은 결론적으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은 뭐다? 이거는 뭐다? 발전기하고 변압기입니다. 입력은 입력 빼기 손실은 뭐다?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지금 제일 끝에 보시면 최대 효율의 조건이 있죠. 무부하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정손에서 이게 무부하손이잖아요. 고정손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차지한 부분은 무슨 손이다? 철선이에요. 아시겠어요? 대부분 차지한 것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부하손에서 대부분 차지한 것이 무슨 손이다? 동손이에요. 동손이라고요. 그러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PI라는 자체하고 PC를 합쳐놓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PI라는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PC라는 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PI하고 PC라는 자체가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손실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PI하고 PC를 더했어요. 철선하고 동선을 더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손실이 되나? 전손실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전손실이라니까요. 예? 전손실. 그러면 이 식을 표시할 때 만약에 이렇게 표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효율이죠. 효율. 그러면 출력은 뭐예요? 직류는? 직류는 V 곱하기 I죠. VI잖아요. 아, 출력이니까. 예? 이게 출력이잖아요. 출력. 그럼 위에도 출력이죠. 예? 그 다음에 손실이 뭐 있어요? 손실이 PI하고 뭐가 있어요? PC가 있잖아요. 이게 손실이니까. 그러면 이 PI하고 PC란 자체가 PI는 무슨 손실이에요? 고정손이잖아요. PC는 가변손이죠. 그러면 이 값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효율값은 커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고로 최대 효율 조건은 뭐다? PI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PC가 같아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고정손하고 부하손이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정손하고. 응? 그래서 최대 효율 조건은 뭐다? 부하손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무부하손이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 네, 55분.